네, 매주 금요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행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이슈들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한 주간의 암호화폐 주요 뉴스를 분석해보는 뉴스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뉴스 행간을 분석해보면 앞으로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방향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과세 소식에 롤러코스터 장세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매매 차익과 자본 거래에 모두 과세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태국에서도 소득세와 부가세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국세청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차익을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자본 거래 코인으로 어떤 집을 산다든지 다른 물건을 산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회계 기준으로 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코인에 과세를 하게 되면 코인을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 총재가 암호화폐는 자산이고 상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닌 자산과 상품 성격이다. 다만 아직 법정 통화가 되려면 멀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과세하는 맛도 말씀을 드렸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법정 통화가 아닌 자산 성격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규정이 확정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주열 총재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법정 통화가 되려면 멀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법정 통화가 되려면 멀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기술이 진화가 되고 앞으로 발전되면 법정 통화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관련자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시고 사용도를 높이시면 법정 통화가 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역설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로 되는 암호화폐는 언젠가는 법정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G20 경제장관 회의 결정 못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경제장관 회의에서 규제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강대국들의 무역이나 통상이 우선 의제로 다뤄져서 암호화폐 의제는 조금 밀린 감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국가 간의 공조와 규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서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국가 간 공동 규제 사항을 좀 마련해보자라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성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월까지는 어떤 국제 기준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국제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 간의 규제 방안을 만들면 결국은 국가 간에 모든 걸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 거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페트롤을 놓고 베네수엘라에서 발행한 페트롤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페트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거래를 못하겠다 하고 러시아는 물밑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폐에 관련된 모든 국가 간 규제도 국가 간에 서로 경쟁이나 서로 견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미래 기술을 선도한다. 포브스지가 지난주에 낸 기사죠. 10년 내로 분산된 인프라로 모든 게 전환될 것이다. 인공지능 생태계가 블록체인의 기술에 실현되면 대변화가 일어난다. 페이북이나 아마존, 구글의 기술 권력이 완전히 지역으로 분산돼서 바뀌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난주에 또 이런 뉴스도 있었죠. 페이북, 구글, 트위터가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페이북, 아마존, 구글 이런 기술 권력들은 암호화폐 기술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강력한 경쟁자라는 걸 반대로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 군데에서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시켰지만 결국은 그는 범죄 때문에 금지시켰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저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한 가지 뉴스가 중요하게 또 나왔습니다.
JP 모건이 그동안 분산장표 기술로 기술을 했던 회사, 블록체인 그 기술을 했던 회사, 사업부를 별도의 벤처 기업으로 현재 분리할 거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JP 모건처럼 세계적인 회사들도 이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장표 기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들의 사업에 적용이 될 경우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따라서 블록체인을,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을 제대로만 만들기만 하면 모든 기술력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적인 거래소. 암호화폐적인 거래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거래소들이 계속 해킹을 당한다든가 투명성 결여 문제로 각국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암호화폐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는 거죠.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오히려 그 저해 요소가 된다. 이런 걸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하고 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다음 달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거래소가 투명화되고 거래소가 그 안정성이 갖춰지게 되면 암호화폐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부가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오히려 더 투자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의 암호화폐 관련된 주요 뉴스 행간을 살펴봤는데요. 잘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잘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파헤치기 행간 읽어보는 시간, 오늘도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